자, 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증인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박수홍 씨의 형수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박수홍 씨 형수도 형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이 박수홍 씨 큰형 부부 모두가 현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큰형 부부는 형이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여기에 형수도 가담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큰형 부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4월, 10월 이렇게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씩을 인출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이 혐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형수가 200억대 그렇습니다. 재산. 오호. 지금 지난해 10월에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산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형수가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사들였다고 하고 또 공동으로 형하고 형수가 2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마포구에 상가가 있습니다. 마포 부부가 공동재산입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또 강서구 마곡동에 상가가 8채고 법인 명의 건물도 8채 됩니다. 토탈에서 총 200억대의 부동산을 형하고 형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어떻게 저 많은 재산을 형수가 갖게 된 걸까?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재판에서 뭐라고 했는지 박수홍 씨 측 변호사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형수와 형이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형수는 횡령과 관련된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본인은. 그 횡령과 관련된 재반 사실들 있잖아요. 배분 비율이라 횡령과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뭐 어떻게 썼는지, 허위 직원을 통해서 뭐 급여를 지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은 재테크를 통해 불린 자산이다. 근데 뭐 재테크 잘하면 여성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가정주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인이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그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그 공판에 나와 있는 세무법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동산의 자금 출처라는 걸 확인합니다. 저도 집 한 채 살 때 자금 출처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 출처를 확인하는데 그때 부부의 소득원이 너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재테크 잘했는 거 분명히 공판정에서 제대로 내가 이렇게 재테크해서 이렇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이 금액이 줄어들면 분명히 사기 횡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주장으로 재테크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뭐 승현님 말씀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입증을 해야겠죠. 자, 지난 9일 7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이 박수홍 씨 동생 부부,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 이 부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그 음성 대역을 통해서 당시 발언을 좀 재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동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에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입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몇 개월 전 수홍이 형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고요. 웨딩 업체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빌려줬을 때 큰형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동생부, 막내 동생부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군요. 네, 뭐 계좌가 있는 것도 모르는 데다가 그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돈이 뭐 동생에게 인건비성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200억의 재산을 불리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하게 만들고요. 지금 이 이제 막내 동생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8년 동안 큰형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통장에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분의 뭐 어떤 증언이 큰형이 동생들을 모두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승현님 다시 정리하면 이제 큰 형이 지금 구속된 그분이고 둘째가 지금 박수홍 씨고 셋째가 방금 말했는. 법정에 나왔다는 그 막내인데 그러면 이 막내 동생의 증언은 뭐가 됐든 큰 형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큰형 입장에는 또 이게 참 가족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공인의 입장이고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큰형의 반론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형의 입장은 이거 다 동생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봐라 이미 이전에 이 통장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이 들어간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동생에 대한 어떤 증언을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홍 씨가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정말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법정에 서는 것만큼은 정말 막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박수홍 씨 어머니 뭐 예능 프로 나오신 거 다 아시잖아요. 결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박수홍 씨 측 변호인 얘기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간곡히 부탁을 했고 검찰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머니는 참고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증인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어머니 어떻게든 좀 이 진짜 아수라장에서는 좀 빼려고 했는데 큰형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네, 그래서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고요. 이 어머니를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점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이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박수홍 씨 측은 어머니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횡령 문제 핵심 인물도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을 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들락거리면서 소환조사 받는 걸 어떻게든 막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친형 측이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어머니가 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예능 프로 보면 박수홍 씨 네. 어머니 얼마나 진짜 푸근하고 정말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재판에 나가면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지금 박수홍 씨하고 만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이고야. 실제로 지난해 12월 달에 박수홍 씨 결혼식에도 어머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불참을 진짜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가 좀 어려웠고 이렇게 지금 부른 이유는 변호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친족 상도례를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하면 이 직계 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적용이 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예전에 예. 박수홍 씨 집에 가서 막 문 막 그렇죠. 쾅쾅쾅 그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어머니도 어떤 증언을 할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와 유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증언을 이끌기 위해서 박수홍 씨의 그 형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막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높진 않지만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판에서 증언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